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웹에는 매우 많은 페이지가 존재하죠. 지금 이제는 1억 5천만 개가 존재하지만 수십억 수백억 개. 웹 페이지는 매우 다양하고요. 어쩌고저쩌고. 랭킹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랭크의 기본 개념은 어떤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링크를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링크, 많은 페이지가 중요하다. 즉, 인링크. 받는 링크가 많은 페이지를, 그러니까 authority 페이지라고 했었는데 히트에서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서 페이지 개수가 100억 개든 1000억 개든 어쨌든 간에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C라는 페이지는 A, B라는 페이지에서 C라는 페이지로 링크를 걸었어요. 이런 경우에, 즉 C의 인 링크 개수는 2개인 거죠. 그러면 C라는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A, B의 페이지 랭크 값이 이미 계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A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 더하기 B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을 더한 값을 C라는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링크, 아웃링크 얘기를 해요. 이 화살표 부분이 A라는 페이지 관점에서 본다면 아웃링크가 되고요. C 페이지 관점에서 본다면 인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링크, 아웃링크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는 이렇게 어떤 V라는 페이지가 U라는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 V라는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을 U라는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가 2개가 있는데 왼쪽 예하고 오른쪽 예하고 2개가 있습니다. 왼쪽 예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 예에서는 페이지가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가 페이지가 있는데 각 4개의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이걸 한번 보죠. 지금 53이라고 페이지 랭크 값이 계산된 이 페이지의 PR 값인데요. 이 페이지 값은, 이 53이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자, 여기, 왼쪽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 값이 100이라고 하자. 100. 근데 이 페이지에서 아웃링크가 2개예요. 이놈을 가리키는 거, 요 네 번째 걸 가리키는 거 2개죠? 2개가 있으면, 요 페이지 랭크 값을 요 두 번째, 네 번째에 반반 나눠줘요. 2분의 100으로. 그러면 여기에 요 페이지 관점에서는 50이라는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페이지를 가리키는 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50일 텐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가 이놈의 PR 값은 9인데 이놈은 아웃링크 개수가 3개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눠서 9를 3개로 나누어서 3으로 나눠서 3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의 페이지 링크 값은 그러니까 인 링크가 2개니까 이 2개의 값 50하고 3을 더해서 53으로 계산된 거예요. 자, 이놈 네 번째 것은 인 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00을 2로 나눈 50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예를 보죠. 두 번째 예는 A, B, C 세 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A 페이지는 페이지 랭크 값이 0.4하고 아웃 링크가 2개니까 0.2, 0.2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2를 줬어. 그러면 이제 B는 인 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0.2라는 값으로 PR 값이 결정되겠지, 계산되겠지. B에서 이제 아웃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C를 가리켰어. 그러면 이 0.1을 그대로 다 주는 거죠. 0.2. 이 C 관점에서는 A에서도 이 0.2를 받죠. 그러면 이제 0.2 더하기 0.2에서 0.4가 됐을 거예요. C라는 페이지가 A를 하나 가리키고 있어요. 아웃 링크가 1개예요. 그럼 0.4의 값을 A로 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지금 이미 페이지 랭크가 계산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0.4로 0.2씩 나눠주고 E는 0.1을 그대로 C로 주고 C는 0.4를 그대로 A로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로 페이지 랭크 값이 계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이 있겠죠. 이 페이지 랭크 값을 처음에 계산하기 전에 초기 상태에서는 초기 값을 얼마로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자, 방금 전에는 이 두 번째 예에서는 이게 안정화되어서 페이지 랭크 값이 잘 계산된 그 예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형태의 링크로 연결된 세 개가 있는데, A, B, C라고 합시다. 요 값을 맨 처음에 1이라고 하죠. 1. 여러분 1. 1을 그대로 줬어요. 여러분도 1. 또 여러분도 1.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가리켜요. 링크가 있어서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1. 그런데 첫 번째 A 페이지는 인 링크가 요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얼마 값을 받겠죠. 그럼 맨 처음에 1이었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또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놈은 다시 1 더하기 1 해서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또 이놈으로 주게 되죠. 두 번째 스테이블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페이지 랭크 값을 재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11이었는데 이놈이 들어와서 2가 되면 또 2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또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다시 재계산을 하면은 값이 계속 커지기만 해요. 이런 문제를 랭크 싱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랭크 싱크 문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렇게 페이지들이 이렇게 루프가 발생을 했고 루프만 발생하고 이 화살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안정적으로 계산이 될 텐데 하나가 딸랑 어디서 외부에서 하나만 들어오는 게 있다면 이 값이 계속 그 다음 계산할 때 값이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무한으로 돌면서 페이지 랭크 값이 계속 축적되는 현상을 랭크 싱크 문제라고 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 서퍼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랜덤 서퍼라는 건 뭐냐면 서퍼라는 게 그 웹페이지를 서핑한다고 하죠. 웹페이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용자가 검색을 해서 이걸 봐. 그다음에 이걸 보다가 또 딴 페이지를 또 보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사용자 속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용자 속성은 우리가 지금 페이지 랭크라는 하는 것은 페이지들끼리 서로 링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부분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 A라는 페이지에 왔어. 페이지에 왔는데 사용자 속성이 링크 걸려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B라는 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 링크를 따라가서 C라는 페이지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C를 보다가 다시 또 뭐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렇게 사용자 특성을 반영해서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도 사용자가 이걸 보다가 클릭해서 또 클릭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속성을 보는데 그럼 사용자의 웹을 서핑하는 속성이 이렇게 한 바퀴 무한으로 돌고 나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링크해서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클릭해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갔어.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다시 클릭해 봤더니 원래로 갔어. 그러면 사용자는 계속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점프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페이지로 점프한다는 그런 특성을 랜덤 서퍼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웹 서퍼가 루프를 만나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루프 돌지를 않고 다른 페이지로 점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머무르다가 링크를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점프할 그럴 확률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EU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할 때 댕글링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링크가 없는, 아웃 링크가 없는, 즉 받기만 하는 페이지. 받기만 하는 페이지는 그냥 그 상태에서 아웃 링크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링크가 없는 페이지들은 일단 별도로 놔뒀다가 아웃링크가 있는 놈들끼리 페이지 랭크 값을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아이터레이션 반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아웃링크가 없는 따로 모아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만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댕글링 링크라고 해요.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랭크 싱크가 발생하는 것들은 예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만 계산을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A라는 페이지 값은 보통 댐핑 팩터 여기 써놨네요. 일반적으로 0.8, 85%를 페이지 랭크를 반영을 하고 기본 점수를 0.1를 주는 1-0.85 이렇게 0.15 플러스 0.85 곱하기 페이지 랭크들의 합으로 PR 값을 계산한다는 거죠. 댐핑 팩터를 0.85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값으로 바꿔서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0.85로 했더니 가장 그래도 괜찮더라. 페이지 랭크 비율을 85% 정도 반영을 하고 기본 점수를 15%로 주는 것이 비교적 품질 좋은, 랭킹 퀄리티가 좋은 이런 알고리즘이 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페이지 랭크를 구현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네, 일단 자, 구글의 초기에 2,400만 개 페이지를 서비스했었는데 약 5시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상태로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초기 값은 줘요. 초기 값을 뭐 1로 줄 수도 있고 10으로 줄 수도 있는데 초기 값을 준 다음에 전체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웹 페이지들에 대해서 각각 페이지 랭크를 한번 쫙 계산을 하죠. 첫 번째 계산 끝나고 나면 이게 각 페이지 값을 초기 값을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1로 줬다고 하자. 1로 줬으면 그거 가지고 계산했는데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재계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재계산 하면 또 뭐 각 페이지들의 값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또 계산 또 바뀌었으면 또 네 번째 계산 이렇게 반복해서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랭크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페이지 랭크 값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페이지 랭크의 평균 값이 1로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1로 수렴할 때 몇 번 정도의 반복을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페이지 수가 n이라고 하면 대략 로그 n번 정도 반복하면은 그 안정화된 상태의 페이지 랭크 값, 즉 페이지 랭크 값이 거의 변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한번 여기 댐핑 팩터 0.85로 하고 뭐 A, B 간의 페이지 랭크를 계산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1로 수렴한다. 맨 처음에 초기 값을 1로 했을 때 뭐 수렴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이제 초기 값을 0으로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 점수가 0.15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0.15로 한번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으로 0.15 가지고 계산을 하고 여기 이제 주고받고 상태잖아요. PRA 값이 0.15로 계산되고 받는 값은 페이지 B는 0이었을 테니까 0.15. 페이지 A가 0.15가 됐으면 B 계산할 때는 0.15 더하기 0.85 곱하기 0.15 이렇게 해서 0.277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테고 두 번째 다시 재계산을 하면 이렇게 재계산 되겠죠. 또 세 번째 재계산을 하고 뭐 그러면 페이지 랭크 평균이 1에 수렴하는 그런 상태로 도달했을 때 이제 값 계산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여기는 초기값을 40으로 해봤나요? 방금 전에 초기값을 0으로 해보고 앞에서는 1로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초기값을 얼마로 주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거죠. 초기값을 뭐 0으로 주든 40으로 주든 이 반복 횟수, 아이터레이션 횟수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